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뉴욕이 불체자 보호에 더욱더 앞장섭니다. 뉴욕시의회는 오늘 불체자 보호와 관련한 9건의 주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불체자 보호 도시를 선언한 도시들에게 연방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행정명령이 또다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5년 내 모든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에어컨이 필요한 교실은 전체 공립교 교실의 3분의 1에 이릅니다. 뉴욕시가 빈대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집주인은 빈대 발견 여부를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빈대 통보 의무화에 이어 뉴욕주에서는 가정용 세제 화학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가정용 세제 화학 성분 공개 의무화 규정을 마련한 주는 미 전역에서 뉴욕주가 유일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발언을 해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KBTV 뉴스9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뉴욕이 불체자 보호에 더욱더 앞장섭니다. 뉴욕시의회는 오늘 불체자 보호와 관련한 9건의 주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새로 심의되는 법안들은 불체자들의 정보 제공 제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과 규정 당국 이외에도 주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연방정부가 소환장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특정인의 주소와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폭행 등의 혐의로 붙잡힌 불체자가 경찰서에 수감되는 최장 기간을 기존의 15일에서 5일로 크게 줄였습니다. 이는 불체자가 5일을 초과해 경찰서에 수감되면 합법적 거주권을 부여받을 직위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체자 보호 도시를 선언한 도시들의 연방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행정명령이 또다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입국 금지 조치를 중단시킨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이번에는 불체자 보호 도시 행정명령도 제동이 걸렸다며 두 결정 모두 터무니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보자며 법원 결정에 불복, 최종 심인 대법원의 싸움까지 갈 각오를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연방정부의 불체자 보호도시 예산 지원 중단 행정명령에 대해 예비적인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5년 내 모든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 에어컨이 필요한 교실은 전체 공립교 교실의 3분의 1에 이릅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 드블라주 뉴욕시장이 뉴욕시 공립학교 교실 전체에 냉방시설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뉴욕시는 어제 오후 약 3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향후 5년 안에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블라주 시장은 학생들이 쾌적한 교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는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공립학교 중 약 12,000개의 교실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아 여름이 되면 학생들과 교사들은 무더위 속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에어컨이 없는 베이사이드 소재 한 고등학교는 여름에 교실 온도가 화씨 100도에 이르기도 합니다. 한편 현재 뉴욕시에 에어컨이 필요한 교실은 전체 공립교 교실의 3분의 1에 이르며 뉴욕시는 올해까지 2,000개의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소재 고등학교 18곳이 미국 전역 100대 우수 공립고등학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미전역 100대 우수 공립고등학교 선정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는 리만 칼리지 부속 아메리칸 스터디스 고등학교가 전국 17위에 올라 뉴욕주 내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랭크됐습니다. 아메리칸 스터디스 고등학교에 이어서는 스태튼 아일랜드 텍 고등학교, 타운젠트 해리스 고등학교, 브롱스 과학고등학교, 제리코 고등학교, 브루클린 텍 고등학교, 스타이븐스 센트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링크 로프트에 있는 하이테크놀로지 고등학교가 전국 16위를 차지해 뉴욕과 뉴저지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뉴욕시가 빈대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집주인은 빈대 발견 여부를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뉴욕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서명을 마친 후 180일 후부터 시행됩니다. 조례안은 3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의 경우 임대주택에서 빈대가 발견했는지 여부를 세입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 규정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물론 새로운 계약자나 연장된 세입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이 밖에 집주인은 세입자 이외 뉴욕시 주택보존국에도 임대주택의 빈대 발생 여부를 매년 한 차례씩 보고해야 합니다. 빈대 통보 의무화에 이어 뉴욕주에서는 가정용 세제 화학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가정용 세제 화학 성분 공개 의무화 규정을 마련한 주는 미 전역에서 뉴욕주가 유일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청소 제품 제조업체들은 가정과 업소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에 어떠한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번 규정에는 화학 성분 공개 이외에도 화학 성분 함유량도 포함됩니다. 브루클린과 퀸즈를 잇는 새 코슈스코 브릿지 첫 번째 구간이 내일 개통합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브루클린과 퀸즈를 연결하는 새로운 코슈스코 브릿지가 문을 엽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새 코슈스코 브릿지의 첫 번째 구간이 27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픈하는 이 브릿지의 첫 번째 구간은 양방향 3차선의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 브릿지는 2020년까지 차선을 5개로 늘려 4개의 차선은 차량 통행으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도로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원래 있던 낡은 코슈스코 브릿지는 올여름 무너뜨릴 계획이며 이 자리에는 코슈스코 브릿지 두 번째 구간 공사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구간은 2020년 완공 예정입니다. 새로운 코슈스코 브릿지는 1964년 베라자노 브릿지 개통 후 53년 만에 뉴욕시에서 5억 5,500만 달러를 들여 새롭게 건설한 다리입니다. 한편 새 다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일 20만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그간 정체가 심했던 퀸즈와 브루클린 그린포인트 지역의 교통 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 위치한 그레이터 로체스터 국제공항이 5,370만 달러를 들여 새롭게 바뀝니다. 바뀌게 되는 공항은 편의시설은 물론 태양 전지판과 빗물 수집 시스템을 갖춘 최신 친환경 공항으로 변모합니다. 계속해서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 위치한 그레이터 로체스터 국제공항이 새롭게 변모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그레이터 로체스터 국제공항 재개발 공사에 첫 삽을 떴습니다. 그레이터 로체스터 국제공항은 5,370만 달러가 투자돼 최신식 교통업으로 탈바꿈합니다.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한 쇼핑센터와 음식점이 입점되고 최신 장비들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 LED 사인과 공항 보안 시설이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공항 자체에서 빗물을 수집하고 전장에는 태양 전지판도 부착해 친환경 공항으로 거듭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업스테이트 뉴욕의 핑거 레이크스 지역을 새로운 교통의 유충지로 개발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로체스터 공항에 투자를 하게 됐다며 JFK와 라가디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한 로체스터 공항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로체스터 국제공항은 핑거 레이크스 지역 10,000개가량의 직업과 큰 연관이 있어 이번 투자 개발이 지역 발전과 새로운 수익, 경제 성장 기회 상승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편 로체스터 국제공항의 개발로 이 지역에는 1,200개의 직업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뉴욕주는 2018년까지 해당 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 경찰이 총기 면허를 빨리 받게 해주는 대가로 뇌물은 물론 매춘까지 접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욕 남부 연방지검과 FBI 뉴욕 사무소는 어제 3명의 전직 뉴욕 경찰과 1명의 전직 검사를 뇌물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2명은 뉴욕 경찰 면허부의 경찰들과 공모해 총기 면허를 빨리 받게 해줬으며 심지어는 범죄 경력이 있는 고객들조차 면허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뉴욕 경찰 면허부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에게 매춘과 술, 공짜 무기 등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트럼프 정부가 오는 28일까지 예산안을 통과 못 시키면 연방정부의 업무 중단, 다시 말해 셧다운이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또 예산이 통과 못 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이번 예산안에 멕시코 장벽 건설비 명목이 들어간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발언을 해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자리에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임시 예산안에 관련 예산으로 14억 달러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었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으로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뒤면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일 동안 30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강한 미국을 앞세웠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오는 29일 사흘 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전 세계를 술렁이게 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반이민 정책을 포함해 북한과 이란, 시리아와 러시아를 향한 도발 등에 전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It's been a very rocky start for President Trump. He's the least experienced president we've ever had in American history, no prior experience in public service, in politics, in diplomacy or the military. That's a steep learning curve. 사업가 출신답게 트럼프 대통령은 친시장적이며 미국 중심적인 색채가 부각됐습니다. 규제 철폐와 일자리 창출, 미국 내 기업의 이익 극대화 등을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It's time to shake the rust off America's foreign policy. 트럼프 대통령은 100일 성과로 외교 분야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진된 반이민 행정명령과 6개 이슬람권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 제한 조치는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The question for us is, was this a reaction to the shock and horror of the sarin chemical weapons attack? Or was it part of an evolving strategy? 한편 백악관은 역대 최다 행정명령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업적에 대해 높게 평가했지만 이러한 자랑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반이민 행정명령과 트럼프 케어, 멕시코 장벽 건설이 줄지어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연방 법인 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전망이어서 셀프 감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세수는 향후 10년 동안 2조 2천억 달러가 사라질 것으로 보여 국가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부 장관은 오늘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세제 개혁안에는 자본 투자와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관련 세율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곧바로 의회에 제출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직면할 것은 물론 입법 과정에서도 격론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늦었다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중진들도 일제히 대북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가장 중대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올바른 행동을 하기를 기다리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말해 북한의 자발적 변화 기대는 접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크 토너 대변인 대행은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중진들도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은 필요시 군사적 수단도 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should be straightforward. The United States will deploy every and all economic, diplomatic, and if necessary, military tool at our disposal to deter Pyongyang.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선제 타격은 마지막 옵션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대신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왜곡된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북핵 해결을 위한 고강도 압박 작전의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가 G20 여성 경제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딸이자 보좌관으로서 첫 번째 국제 무대 데뷔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카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성관을 옹호했다. 야유를 받았습니다. 이원호 기자입니다. G20 여성경제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방카 트럼프. 메르켈 독일 총리, 라가르드 IMF 총재 등 세계 정상급 여성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전력까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여성 권익 옹호자로 치켜세우자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또한 백악관 보좌관이란 공식 직함까지 받고 트럼프 대통령 정책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자기 사업을 계속하는 데 대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American people, or your business? Well, certainly not the latter, and I am rather unfamiliar with this role. 한편 이방카가 미중 정상회담에 배석한 뒤 중국에서 이방카 브랜드 상표권 수십 건이 승인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세계 언론들이 백악관이 트럼프 가족 사업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4월 2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오후 맨해튼을 지나던 관광객이 비바람에 맞아 떨어진 나무 해먹을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5시경 파트 플레이스 근처 처치 스트릿에서 남편과 함께 길을 걷던 한 여성이 비바람에 떨어진 커다란 나무 해먹에 맞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피해 여성은 영국에서 뉴욕으로 여행을 온 48살 관광객으로 건물 발코니에 위치한 해먹이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5층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이 해먹이 그대로 피해 여성의 머리와 등을 맞았습니다. 문제의 해먹은 110 처치 스트릿에 위치한 건물 5층 발코니에 위치해 있었으며 당시 목격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몇 초가 지난 뒤 커다란 해먹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떨어져 여자를 덮쳤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온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근처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시 옆에 있던 남편도 가벼운 경상을 입어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뉴악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에세스 카운티 경찰은 밤 9시 30분경 루트 510 근처 사우스 18가에서 경찰과 용의자 사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혼다 어코드를 타고 있던 용의자가 충돌 사고를 낸 것을 확인하고 이를 쫓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총을 소지한 것을 확인했고 곧바로 용의자에게 차를 멈추지 않는다면 총을 발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차를 멈추지 않고 질주를 하던 용의자는 끝내 경찰의 총에 맞았습니다. 총에 맞은 용의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용의자를 쫓고 있던 경찰은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브롱스 양키 스테디움 근처에서 칼에 찔린 한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피해 남성은 30대로 161가 양키 스테디움역 D트레인역에 서 있었는데 한 20대 남성이 칼로 피해 남성의 흉부를 찔렀습니다.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고 칼로 찌른 남성은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가벼운 말다툼이 칼부림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흉부에 한 차례 칼에 찔린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 당시 심각한 중태에 빠졌지만 지금은 치료를 받아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칼부림의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와 주변의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고 있으며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근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브루클린에서 남자아이를 납치하려고 시도한 한 용의자가 아이의 할아버지 도움으로 붙잡혔습니다. 어제 오후 선셋파크 50일가 내에서 42살 드웨인 싱클레톤이 집 밖에서 놀고 있던 9살 남자아이를 납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싱클레톤은 이 아이에게 자신과 함께 어딘가를 가지 않겠느냐고 물어봤고 손자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싱클레톤이 아이의 손을 잡아 끌어 납치를 하려고 하자 아이는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고 집 안에 있던 할아버지에게 위급함을 알렸습니다. 당시 집에서 손자를 보고 있던 55살 제날도 크레센테는 이를 확인하고 손주를 보호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이의 삼촌은 납치범을 잡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 도망가는 납치범을 쫓았습니다. 마침내 근처 사메비뉴에서 납치범 싱클레톤을 붙잡았고 이들은 싱클레톤에게 아이디를 요구했습니다. 아이디를 건넨 싱클레톤은 달아났지만 얼마 못 가 경찰에 붙잡혀 유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편 붙잡힌 싱클레톤은 지난해 12월 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것을 포함해 총 23건의 범죄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트럼프 케어 입법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케어의 발목을 잡았었던 공화당 내 강경 세력 프리덤 코커스가 26일 트럼프 케어 수정안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트럼프 케어의 하원 표결이 재시도될 전망입니다. 멕시코가 자국에 입국하는 미국인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입국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소매체인 파산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1분기 14개 소매체인이 파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소매체인 파산 건수가 18건임을 감안하면 1분기 파산 건수는 벌써 지난해 78%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스포츠 채널인 ESPN이 대규모 감원을 시행합니다. ESPN의 감원 결정은 모 회사인 디즈니의 지시가 아닌 ESPN의 자체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SPN은 1000명 중에 100명을 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뉴저지 주 39 지역구에 뉴저지주 하원 의원으로 출마한 클로스터 제니정 시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니정 시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그 주 하원 의원으로도 출마를 하셨는데, 네. 예, 오늘은 클로스터 시의원으로서 네. 관련된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일을 하신 거죠? 지금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지금 지역 주민들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좀 인사를 좀 해주실까요, 먼저? 네, 안녕하세요. 클로스터 시의원 제니 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그 시의원으로서 지금 한 1년 동안 지금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요? 제가 지금 처음에는 배우기 바빴어요. 네. 제가 모든 그 디파트먼트마다 다니면서 학생처럼 노트를 갖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내가 근데 다니면서 듣는 게 시의원에서 처음으로 와서 이렇게 배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빌딩 디파트먼트, 뭐 세금 디파트먼트가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와서 퀘스천도 많이 물어보고 제가 어떻게 처음이냐고 물어봤어요. 네. 그게 시의원에 이렇게 이렇게 당선이 됐을 때는 그런 경험을 모두 다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선거 운동했을 때는 한인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인들이 저한테 많이 연락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사람씩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네. 그러시군요. 예. 실제 그 시의원이 되시기 전에 생각하셨던 어떤 그런 활동과 지금 네. 현재 직접적으로 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가장 다르신가요? 네, 제가 그 전에 생각했던 게 우리 타운에서는 그 서머 프로그램이 없다고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애가 5살이에요. 그래서 예. 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몰라요. 근데 서머 프로그램이 없다고 컴플레인을 많이 들었어요. 그 선거 운동 했을 때요. 그래서 우리 클러스터 아이들은 다른 타운으로 간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제가 힘을 많이 내가지고요. 서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요번에 처음으로 클러스터에서는 그 클러스터가 서포트 스폰서하는 서머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게 제가 열심히 한 거예요. 예. 성과를 만들어 내셨네요. 네. 네. 아유, 네,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실상 지금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민주당보다는 이제 공화당이 이제 그 힘을 얻고 있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민주당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네, 그러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민주당으로는 처음이시죠. 네. 네. 처음인데 처음에는 사실은 좀 힘들었어요. 민주당에서 누가 나와서 됐다는 게 좀 그 공화당 쪽에서는 안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시의원에 앉아 있을 때 저한테 말도 잘 안 꺼내고 뭐 이메일 같은 거 보내면 저만 빼뜨려 놓고 뭐 그런 일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눈물이 좀 났죠. 속상했어요. 어렵게 당선되셨는데. 네. 이게 우리가 다 같이 사는 도시인데 우리가 모두 다 같은 걸 원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을 너무 많이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우리는 다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네요. 그래서 저는 앞에 이렇게 사람이랑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머리를 좀 썼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 더 친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경찰들 뭐 DPW, sanitation, 뭐 building department, 세금 디파트먼트 다 다니면서 제가 다 친구를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랑 다 친하면서 이제 달라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저한테 와서 이것 좀 도와달라. 왜냐면 경찰이랑 친하기 때문에 이것 좀 도와달라. 아니면 DPW랑 친하기 때문에 이것 좀 해달라. 그런 부탁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는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어요. 네, 네. 그러시군요. 예.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문 두드려가지고 제가 문제가 있어서 풀어달라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집은 항상 모두 다 받아주는 집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제 집까지 찾아오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그래서 밤 늦게라도 우리 집에 와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는 그 문제야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서 클로스터에서는 너무 기쁘고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재미로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말씀 주신 것처럼 39 선거구가 지역구가요. 공화당이 이제 힘을 받지만 우리 제니정 시의원님 또 이제 앞으로 또 주하원 또 출마하셨으니까요. 네. 네, 우리 제니정 시의원님으로 인해서 민주당도 또 힘을 받아서 네. 그런 지역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reativemedia.net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출근 시간까지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비는 낮 동안 점차 그쳤고요. 늦은 오후 곳곳에 한두 차례 소나기 제외하고는 대체로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60도 내외로 웃돌아 선선한 하루였습니다. 내일 출근길도 안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곳곳에 비구름이 아직 거치지 않아 아침까지는 하늘이 우중충하겠지만 내일은 기온도 점차 오르겠고요. 오랜만에 맑은 하늘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모레는 기온이 78도까지 올라갑니다. 낮 동안 부분적으로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 소식 잠깐 보이지만 금요일 뉴욕 하늘은 맑고 따뜻한 하루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바깥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토요일은 한낮 82도로 초여름 수준 날씨입니다. 일요일도 70도대로 무난한 날 보입니다. 다음 주는 곳곳에 소나기 제외하고는 대체로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하루 사이에 기온 변화의 폭이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요즘입니다.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4월 26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